안녕하세요. 윈지의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어, 오늘은 영상에 보이는 이 제품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지금 게임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그 엑스박스라든가 플레이스테이션 요거 게임기를 넣어서 그다음 여기 영상선 이제 HDMI라든가 이런 영상선 연결해서 이쪽이 화면부 디스플레이 부분인데 이렇게 여는 부분입니다. 오픈은 이렇게 노트북처럼 여는 부분인데 열어서 이제 그 화면에 게임을 띄워서 이제 게임을 하는 어쩌 보면 게임 박스용 디스플레이 제품입니다. 화면 자체는 13.3인치라서 좀 작습니다. 아마 게임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화면 좀 작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 원래는 15.6인치 이제 개발까지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어, 코로나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개발이 거기까지 지금 진행이 안 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게 13.3인치용 이걸 그 초기 모델을 설계하고 금형까지 어느 정도 팔로우 하다가 이제 뭐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인수인계를 하고 이제 손을 뗀 부분인데 일단 금형은 제가 지금 아마 이전 영상에는 아마 금형 제품을 아마 좀 올려서 버튼 관련해서 설명한다고 아마 영상을 한번 올렸을 겁니다. 아마 T0나 T1 거였을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지금은 뭐, 금융이 다 완료돼서 아마 양산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말씀드린 대로 이 제품 이제 게임을 가지고 하는 게임 박스를 이제 넣어서 이제 하는 제품인데, 어, 디스플레이 파트를 잠깐 먼저 보시면, 이쪽이 이제 디스플레이 커버입니다. 이제 이쪽에 오픈셀이 들어가면, 이제 이 부분에 이제 힌지가 달려서 하는 건데, 자, 전체적인 도면은 제가, 자, 이 부분 힌지가, 진짜 이렇게 들어가서, 제품을 이제 110도를 줬는데, 110도만큼 이제 열리고 닫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제품이거든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설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뭐 디스플레이, 화면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화면을 봐야 되는 거니까,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노트북처럼 열리고 닫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 힌지 부분 구조가 중요하고, 결국엔 이 두 개다가 이제 장기적인 신뢰성, 이제 사용 관련된 그 내구성 쪽이 좀 중요했죠. 그렇기 때문에 힌지 부분은, 어, 보통 힌지를, 그 기구 설계할 때 힌지를 같이 설계하시는 줄 아는데,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힌지는 힌지 전문 업체에서 만든 거를 저희가 그 사양을 받아서 적용을 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요런 구조에 들어가는 이제 힌지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양산품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합니다. 업체, 그 힌지 전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면, 아, 거기 들어갈 만한 적당한 힌지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사양을 받아서 적합한지 아닌지 이 기구 엔진을 판단하고, 아, 이거는 자기들한테 너무 특수한 사양이라서 새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개발비가 얼마인지, 개발했을 때 수량에 따른 단가가 얼마인지, 그걸 이제 기구 엔진에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성품, 적합한 기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걸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원래 여기 요렇게 스피커 쪽 소리 나는 걸 막기 내부에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예.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도 어, 전문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그 메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메쉬 요것도 전문적으로 개발한 업체가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스피커가 방금 여기 두 개가 있었는데 스피커 진동이 생기는 제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이 만약에 밀폐가 잘 안 됐거나 접착이 잘 안 됐으면 소리가 나올 때마다 이쪽이 떨립니다. 그러니까 목이 울듯이 울리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나중에 그 메시 부분은 이쪽 동그랗게 더블 테이프를 한 번 더 이쪽에 동그랗게 더블 테이프이 더 부착하게 됩니다. 네. 테두리 쪽에도 붙겠지만 동그란 쪽에는 한 번 더 붙여서 진동이 최대한 없게끔 뭐 그렇게 잡히고 이쪽은 이제 어, 어, 좀 제가 한국말로는 잘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건 중국업체하고 하는 거다 보니까 진동모라고 부르는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진동모인데
이제 저음대를 살려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요즘 블루투스 스피커나 아니면 기타 다른 스피커 제품에도 여기 저음 부분을 잘 울려주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게 들어갑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기구 엔지니어가 설계하는 게 아니라 그 기성품, 아까 힌지하고 똑같이 그 기성품이 쓰면 거기 맞춰서 잡아주고, 없으면 이제 새로 제작을 해야 되는 거면 요 공간의 사이즈를 알려주고 그쪽에다 의뢰한다. 그러면 그쪽은 어떻게 하냐면 사이즈에 맞춰서 이걸 무조건 만드는 게 아니라 요 내부의 공간이 얼마인지, 스피커 사이즈가 얼마인지, 스피커 출력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실제로 내부 공간을 요 정도로 해달라고 줬는데 혹시 더 확보는 안 되는지, 이제 그게 스피커 업체에서, 스피커 이제 개발한 업체에서 그걸 가지고 개발을 검토를 한 다음에 요게 들어갑니다. 스피커는 기성품이 있으니까요. 신규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요즘에는 스피커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굳이 스피커를 신규로 제작하진 않고 적합한 사양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요 진동모를 이제 뭐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세트로 돼 있는 걸 해서 거기서 권장하는 내부 구조를 잡아서 기구를 설계하든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거는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자체는 음향이라고, 음향이지 않습니까? 이쪽은 음향 엔지니어가 따로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는 그분들한테 꼭 맡겨야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기구 엔지니어가 쉽게 다른 블루투스 스피커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도 이러면 되겠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요 부분을 할 때 뭐냐면 기본적인 위치, 스피커는 이쪽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고, 만약에 굳이 진동마가 들어간다면 중앙을 잡았으면 좋겠고, 근데 사이즈를 보아하니 한 요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다, 최대한 잡았는데 요 정도다, 그럼 제가 그 정보를 스피커 개발한 업체에 주면 스피커 사양에 맞춰서 내부 공간에 맞춰서 이거 설계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제가 좀 설계를 다시 반영하면 되는 거고, 혹시나 내부 공간이 좀 작다, 크게 해달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검토를 하는데, 혹시나 그게 크기가 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크기를 키우기가 좀 힘들다, 그걸 다시 피드백을 주면 뭐 그 스피커 음량 개발하는 쪽에서도 다시 엔지니어가 다시 검토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기구 엔지니어가 함부로 그냥 투덜대해서 이렇게 해달라, 이제 그런 건 좀 안 되죠.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내부를 보시면 지금 아까 봤던 스피커하고 이 진동모인데, 지금 이쪽은 버튼을 지금 이런 식으로 구조를 뭐 잡긴 잡았는데 이게 뭐 특히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여기 이어 잭이라든가 이제 파워 단자, 버튼 같은 경우는 다 기성품입니다. 기구 설계 하신 분들은 좀 잘 아시겠지만은 이건 다 기성품인데, 기성품을 실측을 해서 쓰느냐, 음, 경우에 따라서는 실축도 하긴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사양서를 업체 요거 개발하는 개발이나 납품한 업체에다 연락을 해서 내가 이번에 요 이어잭을 쓸 거다, 요 파워 단자를 쓸 거다, 아니 요 버튼 쓸 거다 하면은 그 사양서를 줍니다. 그럼 사양서를 받으면 그거 사양서에 보면 이제 치수가 다 나와 있거든요. 치수하고 어쩌면 거기 솔더링 하는 그 기본 베이스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요 아웃 사이즈는 내가 그 사양서를 보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실물을 요 같은 모델의 그 버튼이라 치면, 버튼을 만약 예를 들면 그 동일한 모델을 샘플까지 받아서 도면하고 이렇게 제공받은 사양서 있는 도면하고 이제 실물하고 맞는지 이제 직접 치수를 측정을 하죠. 물론 손으로 측정하니까 뭐 0.1, 뭐 적게는 100분의 5 이렇게 디지털 버니어로 하더라도 차이가 있긴 있는데, 뭐 엔지니어도 뭐 한 1, 2년 밥 먹으면 요 정도는 그냥 손으로 측정하는 오차율이다,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형상에는 이게 맞으면 사양서가 맞는 거고, 근데 혹시나 차이가 있다면 항상 업체에다가 어느 게 최종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산할 때 만약에 그게 잘못돼가지고 양산할 때 다른, 사실은 뭐 실물이 정상이었는데 사양서대로 좀 했다 하면은 나중에 양산하거나 이렇게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기성품 같은 경우에는 버튼이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스피커도 그렇지만 기성품 같은 경우는 항상 실물하고 사양서 비교하고, 같으면 다행인데 다르면 어느 게 최종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같다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물량이 한 10,000개, 20,000개, 뭐 10만 개 이렇게 갈 건데 그 생산하는데 문제 없느냐, 그 캐파에 문제가 없느냐, 그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어떤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양사하고 실물하고 똑같은데 어,
저희 쪽에서는 생산할 건 한 뭐 5만 개에서 10만 개 생산할 예정인데 업체 쪽에서는 만 개만 하고 사양을 바꿀 예정이었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업체에다가 좀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음, 양산 시점에서는 구매 역할이긴 하지만은 개발할 때는 부품을 선택해서 기구에 적용하는 거는 엔지니어 쪽, 회로든지 기구 엔지니어 쪽이니까는 그쪽 엔지니어가 이제 알아서 좀 미리 확인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꼭 한번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음, 이 부분은 됐고. 어, 그리고 지금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게임 박스 자체를 그 안에다 해놓고 이제 사용하는 건데 한 자리 게임을 하는 거니까 한 자리에 뭐 모셔다 놓고 이제 게임을 하는 거니까 모르겠는데 이제 나중에 이걸 뭐 이동하는 집 안에서든지 집 밖에서든지 이동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 무슨 이제 금단지 들듯이 사람들이 들고 옮기진 않거든요. 이게 아무렇게나 잡고 이제 손이 들어가는 곳이면 아무렇게나 잡고 그냥 막 다루는 거라서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이 살짝 이게 이쪽이 나와 요 부분이 나와서 이렇게 걸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딱 걸려 있으면 뭐 사람들이 이쪽은 손이 들어가니까 뭐 이쪽은 넣어서 대충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뭐 어쨌든 손이 닿는 부분에 함부로 잡고 그냥 들 수가 있거든요. 유저가 뭐 이렇게 아주 뭐 보물단지 잡듯이 하는 경우가 없고 그리고 유저 입장에서는 어쨌든 돈을 비싸든 싸든 돈을 주고 산 건데 뭐 약간 이렇게 들었을 때 고장이 나면 물론 품질적인 문제로 이제 보니까 그래서 이 게임 박스들을 버틸 만한 이제 프레임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제 이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체감하기에는 한 4, 5kg 나왔던 것 같거든요. 뭐 지금 요거보다는 슬림이 작긴 작은데 요것도 꽤 무거운 편이었고 제가 체감하기에는 게임 박스 무게가 한 4에서 한 5kg 정도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를 지금 버텨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 프레임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는 1.5T를 줬었습니다. 이쪽하고 뭐 이쪽은 한 1.8T를 줬었고 뭐 하단부터 한 1.8T 줬었는데 그렇게 하고 한 설계를 한 20%, 한 30% 진행했을 때 샘플 떠서 하니까 어, 좀 이게 그 샘플 떠서 지금 테스트를 하니까 요쪽은 약간 처짐이 발생했고 요쪽은 약간 기울어짐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온 문제였냐면 게임을 길 놓고 이제 막 이렇게 저렇게 옮기고 하다 보니까 요쪽이 이렇게 왼쪽 오른 이게 지금 보신 방에서 이제 X 방향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쪽의 강도가 약하고 요쪽 강도가 이제 약해지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요쪽이 좀 약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요렇게 이쪽은 요렇게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 요렇게 처짐이 발생했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그 두께를 변경한 게 지금 요 같은 경우는 2T, 하단부도 한 2T, 측면 같은 경우는 3T로 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한 2.5T만 돼도 뭐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 같은 경우는 이미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2.5T나 뭐 3T나 특별히 뭐 큰 차이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3T 정도로 했고, 그러니까 측면에 보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디자인 홀 겸 이제 발열 홀. 어쨌든 간에 작든 크든 열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는, 이쪽에 이제 홀을 뚫었는데, 이 홀이 좀 많다 보니까, 이쪽은 막히긴 했지만은 그 위쪽은 좀 큼지막한 것들이 많이 뚫려 있어서 이제 강도 좀 약하게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두껍게 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설계를 한 거를 이제 샘플을 떴을 때는 이제 테스트를 했을 때 이제 변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요 두께 좀 확정을 했거든요. 어, 쉽게 말해서 지금 요것도 무게가 꽤 이 제품만 받으라도 좀 이것만 받으라도 좀 무게가 좀 나가는 거죠. 예. 하지만 어디까지야 요게 주니까 요거를 보호해 줘야 되니까 요걸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이제 뭐 요쪽도 어느 정도 버티는 강도가 나와야 되니까 이제 두께를 이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측면 아까 문제가 됐던 측면 이제 그 좌우로 약간 이제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해서 약간 흔들거려서 이제 약간씩 변형이 생기는 문제는 이제 없어졌고
그다음에 스크류 체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포인트인데 좌우 7포인트, 총 14포인트가 이렇게 체결됩니다. 그래서 이 사각 프레임을 잡아주는 거는 하단 쪽에 지금 내측에 보면 이쪽도 스크류홀이 있긴 있는데 상측에 14개, 하단 쪽에도 잠깐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단 쪽도 총 14개씩 해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인서트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강도를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인서트 한 거 하고 이제 인서트 하지 않은 거 하고 두 가지 셉을 떠서 테스트를 하니 그렇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여기 들어간 게 뭐 게임 박스부터 시작해서 뭐 어마어마한 다른 게 들어간 게 아니라 게임 박스만 들어가는 거니까 게임 박스만 기준으로 했을 때 인서트 하는 것보다는 이제 태핑 스크류로 체결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내구성이 나왔기 때문에 태핑 스크류 구조로 그냥 했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 인서트 구조로 가면 이제 고인가공이라든가 이제 인서트 안에 들어가는 인서트 황동은 그렇게 가격이 비싼 게 아닌데 이렇게 인서트를 하는 부분에서 이제 비용이 상승 올라가고 이제 생산 효율이 좀 떨어지니까 이쪽엔 태핑 스크류 하는 게 뭐 또 가격적 문제뿐이 아니라 생산 효율 때문에 태핑 스크류 이제 그 구조를 좀 확정을 좀 해놓은 거죠.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저희가 제품을 뭐 여기 뭐 박스 같은 거 넣어놓고 막 손을 잡고 막 흔들고 막 움직이고 했을 때 충분히 강도가 버티는 이제 단계까지 왔었고 이쪽 힌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양산 검증된 저기 들어간 힌지는 지금 다른 제품에도 이미 적용되고 있던 힌지였기 때문에 이미 검증됐기 때문에 뭐 특별히 문제는 없었고 스피커 같은 음영 같은 부분은 이제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이제 했기 때문에 약간 그 음에 대해서 이제 고객이 민감해하는 부분, 뭐 약간 저음이 좀 뭐지 약하다, 뭐 고음이 좀 그렇다, 아니면 어느 일정 영역대 넘어가면 약간 갈라진 소리가 난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음향 엔지니어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분은 풀었고요. 일단 뭐 그런 식으로 요거 제품을 이제 한 겁니다. 일단 영상 중간에 제가 이제 그 예전 제품 그 랜드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뭐 참고할 만한 이미지는 제가 계속 띄워 놓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했고 그래서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도도 나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낙하 테스트도 좀 버텨야 되는 부분이니까 왜냐면 이게 게임을 놓고 가다가 혹시라도 이제 한 조금 덥더라도 이제 고기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이제 떨어뜨렸을 때 이제 파손이 되면 안 되니까는 어느 정도 그 충격은 버티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서 좀 충분히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스크류 포인트 같은 경우도 좀 보통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한 5개면 되는데 뭐 2개씩 더해서 한 7포인트로 받고 살 두께도 떨어뜨렸을 때 뭐 1.5T면 파손될 만한 것 같으면 뭐 2T 정도로 그냥 바꿔버렸고 왜냐면 이 케이스 자체가 파손이 되면 일단 그쪽에 스크류가 있다 하면 이미 무용지물이 되고 그 탈락이 돼버리니까는 일단 기본적으로 요 자체도 지금 강도가 나오려면은 두께밖에 없으니까 구조로 강도를 잡는 거 하고 두께로 강도를 내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살을 만약 1.5T로 하고 내부 구조로 강도를 잡는다. 그건 사실상 좀 힘들죠. 왜냐면 제품이 이미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무게에 버틸 만한 두께를 먼저 해주고 이제 구조를 잡아야 되는 건데 단순히 이제 살 두께는 얇은데 구조만 해가지고는 이제 강도를 낼 수가 없으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살 두께를 충분히 해주고 이제 기본적인 구조로 이제 강도를 잡아줍니다. 사실상 여기 보시면 구조가 그렇게 특별히 들어간 건 없습니다. 뭐 여기 리브 들어가서 여기 90도를 지켜줘야 되니까 리브가 들어가서 그쪽 벌어지면 없게끔 이쪽 흔들렸을 때 버티게끔 뭐 하단부도 이제 뒤틀림이 없게끔 이렇게 하단부도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뒤틀림은 거의 없었고요. 거의가 아니라 뒤틀림은 없었습니다. 상단도 뭐 문제되는 거 없었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통 TV 디스플레이 제품이니까 디스플레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박스 패키지 한 상태로 드롭 테스트를 합니다. 이거 단품만 놓고 드롭 테스트는 하지 않고요. TV 같은 것도 그렇지만 박스 패키지를 다 한 상태로 이제 1m, 1.2m 회사마다 규격은 다르겠지만 패키지 상태로 패키지 정면, 측면, 뭐 모서리 부분 여러 가지 한 6포인트, 8포인트 회사마다 좀 규격이 다른데 그걸 해서 떨어뜨려 가지고 버티면 포장하고 이제 케이스 다 그냥 낙하 테스트는 오케이 한 걸로 패스를 시키거든요. 근데 만약에 근데 저희가 또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이거를 따로 이제 제가 손으로 잡고 막 흔들고 막 했던 이유는 어쨌든 유저는 TV는 고정한 상태에서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게 뭐 TV 전용 스탠드나 아니면 뭐 거실 쪽에 딱 해놓고 거의 움직임이 없으니까는 뭐 그런 테스트 안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유저가 자꾸 들고 다니고 움직이고 어디 툭툭 놓고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간이 필드 테스트로 해가지고 저희끼리 그냥 이거 들고 막 흔들고 그다음에 실내성 파트 쪽에 요청한 게 이제 저거 두고 이제 약간 미세한 진동 그렇게 하긴 했는데 특별히 강조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강도를 좀 내야 되는 제품의 무게가 나가는 걸 보관하거나 아니면 제품이 무게가 나가는 경우에는 신뢰성 테스트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신뢰성은 어떤 건지 그걸 먼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꼭 고객이 원하는 거대로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TV 같은 경우에는 TV 그 세트만 가지고 뭐 1m에서 떨어졌을 때 TV가 부서지지 않고 동작돼야 된다. 이건 사실상 현실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게 현실화가 되는지 현실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충분히 협의점을 찾아서 신뢰성 기준을 좀 낮추든지 해야 됩니다.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따로 요청을 안 한 건 알지만은 이건 저희가 이 뒤쪽에다 얘기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여기 살두께 좀 키워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아니면 이쪽으로 발열이 내야 될 것 같은데 발열 홀을 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홀보다는 이제 디자인 쪽에 의해서 이제 디자인 홀을 내달라. 그래서 여기에 홀이 이제 나온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일단 뭐 진행하는 겁니다. 일단은 뭐 하여간 요런 제품이 와서 이제 무게가 좀 나가는 걸 보관하거나 해야 될 경우에는 요런 거 좀 감안해서 하시고 구조 같은 경우는 사출로만 구조가 잡을 수 있으면 참 다행인데 그게 아니면 내부의 프레임을 뭐 추가 이너 프레임을 따로 별도로 하든가 아니면 이너 프레임 하면 이제 금속이라든가 아니면 뭐 한 번 더 플라스틱 관련된 소재로 한 번 더 프레임을 잡아준다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무조건 요거 하나로 내부를 보호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될 의무는 없고 그게 기구 엔지니어가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안전하게 제품을 보호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돈이 안 들어가게 할 거면 제품에 대한 어느 정도 신뢰성을 낮추게 할 것이냐 이제 그것도 기구 엔지니어가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좀 설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혹시나 보시고 이제 좀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나 이제 제가 좀 내용이 좀 부족했던 부분, 누락된 내용이나 이런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영상을 해서 올리거나 아니면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댓글에다가 다시 답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